you're expecting to hit something like 10 to 15 countries, is that right? Who told you 10 or 15 countries? You'd start with all countries, so let's see what happens. And it's time for a president to take historic change to do what's right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at's going to take place on Wednesday. The goal of Wednesday are country-based tariffs, but certainly sectoral tariffs. The president has said he's committed to implementing them. I think any country that has treated the American people unfairly should expect to receive a tariff in return on Wednesday. 여기에다가 반도체, 여기까지 만약에 관세가 붙는다.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빠르면 내일 밤, 뭐 늦으면 모레 새벽 정도가 될 텐데 일단 뚜껑이 열리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트럼프 행정부 내의 장관들의 말을 보면 이제는 상호관세도 아니에요. 네. 상호관세와 보편관세 개념이 혼용해서 쓰고 있고 어느덧 보편관세 쪽으로 또 무게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어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10개에서 15개 국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네. 아마 10개에서 15개 국가 질문이 나온 건 더티 15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상당한 무역 적자를 안겨주는 국가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이 개념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다 관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개별 국가별로 협상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주력 수출로 담고 있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반도체, 의약품, 철강 뭐 이런 제품들이 다 관세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품목별 관세에다가 보편 관세까지 더하게 되면 자동차로 예를 들죠. 자동차 25% 관세. 거기에 또 붙는 거예요? 보편 관세가 20%가 붙는다고 치면 최대 45%의 25% 관세에 또 보편 관세까지 더 얹으면 45%까지 관세가 올라가는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미국 제품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에 생산 시설이 없는 우리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China, South Korea, and Japan say they're going to work together in cooperation to respond to the tariffs that you're going to put into effect this week. Are you concerned that this move of the tariffs this week could push some of the United States' closest allies to work with China? No, I'm not worried about it. I'm not worried about it. Yeah, I think they have a chance of doing better, actually, with the tariffs. It could actually help them in a certain way. And I think a lot of them will drop their tariffs because, you know, they've been unfairly tariffed the United States for years. 다만 지금 뭐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일본, 중국 이 경제통상 장관들이 6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 말에서 들어가지만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내부적으로 자신감의 발로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과의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정치 외교적으로도 얽혀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미국을 떼어놓고 한중일이 뭉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을 막아낸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한중일 내에 영내에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한중일이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는 반도체 최종 제품부터 뭐 원자재,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한중일이 뭉친다고 해서 이제 관세 정책을 정면으로 받아낸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어놓고 무슨 강대강식의 대결을 생각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화장지라든지 뭐 페이퍼 타월 이런 것들의 이제 주로 목재를 캐나다에서 들여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목재 침엽수 목재가 되겠는데요. 현재 관세 수준이 14%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이거를 27%까지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여기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최종 관세가 50%가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되는 화장지, 페이퍼 타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가격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업체들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겠죠. 최종 소비자 가격을 올리게 되거나 아니면 공급 비용 부담 때문에 생산량 자체를 이제 줄일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달걀에 의해서
또한 뭐 화장지 대란까지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이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 네. 특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냐라는 논쟁이 상당히 심각하게 붙고 있는 거는 그렇죠. 최근 발표됐던 자동차 관세가 네. 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습니다. 미국인들이 뭐 자동차를 다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 가격은 중고차 가격까지도 상당히 물가에 치밀하게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있거든요. 25%의 관세를 수입차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거를 물게 되는 최종 미국 소비자들이 과연 이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견뎌낼 수 있겠냐,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걸 견뎌낼 수 있겠냐, 네. 여기에 대해 지금 물음표가 붙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카 인플레이션이 네. 미국 내에서 지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발효가 되는 건 얼마 없어요. 그렇죠. 중국에 대한 나라별 관세가 하나 있고요, 철강 관세가 있고요, 자동차 관세 이제 4월 3일부로 네. 발효가 되죠.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가 됐던 보편 관세가 됐던 이제 뭐 내일 밤 정도에 나오게 될 텐데 그 뚜껑이 열리게 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고 있는 관세의 전반적인 로드맵이 이제 아마 나오게 될 테니까 거기서부터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